네, 이제 332조의 동바리 조립 시 안전 조치입니다. 그래서 동바리 조립 시 그 하중의 지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수 사항을 쓰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은 좀 문제가 성의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떤 좀 문제를 만약에 조금 좀 이차를 좀 많이 붙여 주려고 이제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9가지 쓰시오라고 하고 25점으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면은 또 채점도 편합니다. 채점도 편하고 뭐 시비가 걸릴 일도 없고,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여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1, 2, 3, 4 보통 9개 있으면 5개만 외워가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9개부터는 25점으로 충분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개부터는 25점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조금은 좀 성의 없어 보이긴 해도, 이 동발이 그 하중의 지지 상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안전보건 규칙상 준수사항 9가지 쓰시오라고 하고 25점으로 혹시 나오면, 내가 5개밖에 안 외웠으면 엄청 손해잖아요. 거의 10점 정도 손해 보실 겁니다. 근데 다 외우고 있으면 25점을 다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절 12.5점 받는 게 아니라 거의 25점 가까이 받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3차 때 어차피 요거 외워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이 부분은, 다른 거는 좀 5개 외우시더라도 요 부분은 9개 다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외워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9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을 때는 좀 이렇게 묶으셔야 됩니다. 묶으셔가지고 그 조직화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림을 그리셔서 외우셔도 되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외웠었는데, 그 일단은 2가지를 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을 그려서 외우는 경우랑 그 다음에 그냥 떠올려서 하는 경우, 조직화 시켜서 하는 경우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새로 만든 방법은 이제 이겁니다. 새로 만든 그 암기 방법은 3, 2, 2, 하나 3, 2, 2, 하나 요 다 합치면 9개거든요. 3개짜리가 깔판 받침목입니다. 깔판 받침목에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 동바리의 상하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서 상하에 2개 있었지. 그리고 이음 접속부 교차부 2개 있었고, 그 다음에 개구부 떠올리셔서 나머지 하나는 개구부잖아요. 그래서 구가 유라고 해서 개구부 구헤드, 유헤드입니다. 개구부 유헤드, 개구부 구헤드, 개구부 유헤드, 개구부 구헤드, 개구부 유헤드, 유헤드였지. 구유. 모음이 비슷하니까 요거 그냥 따라가셔서 개구부 구헤드, 개구부 가운데 구헤드, 유헤드였지. 그치. 개구부 유헤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얼추 이제 9개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바리도 비계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뭐 강간비계 그 준수사항 같은 데 보시면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뭐 비계 기둥이 뭐 치마 방지 조치를 할 거 막 그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딱 떠올리셔서 깔판 받침목. 근데 여기는 또 비계에서는 깔판 받침목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받침목이나 깔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받침목이나 깔판이 떠오르시면 해서도 좋고요. 근데 저는 깔판이나 받침목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깔판, 받침목 등의 사용을 통해 동발이 치마 방지 조치를 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깔판, 받침목에 3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려가시면 2단 이상 끼워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좀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깔판,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제가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암기만 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2단 이상 끼우면 안 되는데, 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단단히 연결해라. 약간 이런 뜻으로 그냥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어서 사용한다라는 게, 여기 그림 보시면 깔판, 받침목을 2단 이상 설치 금지 해놓고, 이 화살표를 요 끝을 좀 정확하게 깔판이나 받침목을 좀 뭐 이렇게 단단히 연결해라. 그게 이거랑 이 나무랑 받침목이랑 이 동바리 밑단을 까침 단단히 연결하라는 건지, 아니면 깔판이나 받침목을 2단 이상 설치 금지했는데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 깔판이나 받침목을 단단히 연결해라 라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애매해서 요 화살표가 여기 있었으면 여기 단서 조항이겠구나. 2개 이상을 끼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어서 사용시 이렇게 2개, 요 화살표가 여기 와 있었더라면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이 2단 이상 끼워서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여기 뭔가 좀 하나를 더 넣어 주셔가지고 그 동바리 밑단이랑 여기 밑단이랑 이런 것들 좀 깔판 받침목이랑 단단히 연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단단히 연결해라 이 뜻인지, 아니면 이 두 개를 어쩔 수 없이 연결해야 할 때는 단단히 연결해라 이런 뜻인지, 이게 좀 표현이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 지금 그 신경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깔판이나 받침목 등에 사용하여 그 동발이 치마 방지 조치를 하고, 그다음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2단 이상 끼우면 안 되고, 이어서 사용 시에는 단단히 연결하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3개가 되고요. 그래서 깔판 받침목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깔판 받침목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발이 여기 2개, 동발이 상하에 2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동발이 상하 고정 및 동발이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할 것.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조치하고 동일 수직선상, 이 동일 수직선상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동발이 상하부는 이게 여기 있습니다. 동발이 상하부는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및 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그래서 동발이 상하부는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하고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받침목에 고정시킬 것 해서 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음이랑 접속부 교차부, 이게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음이 여기 있습니다. 동발이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이제 사용할 것,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그 다음에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개, 또 이음이랑 접속부 교차부에서 2개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개구부, 마지막 개구부 떠올리시면서 구헤드, 유헤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개구부 상부의 동발이 설치 시, 그쵸,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 여기 뭐 H빔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놨네요. 그래서 개구부 상부의 동발이 설치 시 상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 설치할 것,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구헤드 해서 유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경우에는, 단판이 없으니까 유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해 등이 전도되거나 그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헤드 그래서 개구부, 유헤드 이렇게 하시면 이제 5가지가 되거든요. 9가지, 이제 9가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셔서 하실 거면 처음에 요 그림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그림으로 외웠었는데요. 그림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받침목 이렇게 그려두시고요. 2개 이상 끼워서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하기 싫은 것을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좀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2단 이상을 끼워놓고 여기다 동바리를 딱 하나 이렇게 얹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벽 슬래브겠죠.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깔판 받침목에 어쨌든 3개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이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해요 동발이 치마 방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깔판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워서 사용하면 안 되고, 근데 이어서 사용 시에는 단단히 연결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서 3개 뽑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찍 그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찍 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동발이 상하 고정하고 여기 미끄럼 방지 조치하자. 그리고 동일 수직선상, 동발이 상하부에 동일 수직선상에는 그 동일 수직선상에 설치를 해서 그 상부 하중이었나요? 동발이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이 받침 및 깔판 및 받침목에 그 연결하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발이 상하 고정 조치를 하고, 동발이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하고, 그 동발이의 상하부가 동일 소직선상에 위치하게 하여 여기 밑에 있는 깔판 받침목 등에 고정시킬 것,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음, 여기 이렇게 걷으니까 가로로 또 하나 이렇게 거주면서 이음, 동발이의 이음 부분은 동일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그 다음에 근김에 조금 더 그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접속부, 교차부, 여기 접속부, 교차부, 이런 데서 다 접속부, 교차부잖아요. 접속부, 교차부들은 볼트 클램프 등을 사용해서 여기도 이렇게 거져 있네요. 수평으로 이렇게 연결하라고. 그래서 하나 더 그어주시면서 접속부 및 교차부는 그 볼트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하시면 벌써 또 여기까지 2개가 됩니다. 7개가 되고요. 마지막에 개구부를 그냥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개구부.
개구부를 그려놓고 아 맞다. 개구부 상부의 동발이 설치 시에는 요 상부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줘야 한다. 이렇게 깔아줘야 한다. 하시고 마지막에 유헤드, 구헤드. 개구부에 쓰니까 구헤드 해서 유헤드. 여기 유헤드 단판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유헤드. 요게 이제 유헤드 잭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설치해서 그 멍해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뭐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9개가 얼추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비슷한 것끼리 이제 묶어가지고 깔판 받침목 3개 묶고요. 그 다음에 동발이 상하부 묶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음, 그 다음에 접속부 교차부 하고 그 다음에 개구부 이렇게 떠올리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9개까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시 한번 빠르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렇게 2단 이상 끼우지 말라 그랬으니까 2단 이상 끼우는 걸 그려놓고 올리고 딱 이렇게 그려놓으신 다음에 그 깔판 받침목 등을 사용해서 동발이 침하 방지 조치하고 2단 이상 끼워서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2단 이상 끼워서 그 사용하지 말고 근데 깔판 받침목 이어서 사용 시에는 그 단단히 연결할 것 그리고 요거 3개 끝나고 이렇게 딱 그어주시면서 동발이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하고 이 동발이 상하부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게 해서 여기 밑에 있는 깔판 받침목에 고정을 시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음을 살짝 그려두시고 동발이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동일 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쭉 한번 더 거주면서 접속부 교차부 여기 3군데 있잖아요. 이런데 접속부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을 사용해서 그 단단히 뭐 견고히 연결을 할 것 하시고 2개 끝났으니까 이제 그 개구부 마지막에 네모 딱 그려주시면서 개구부 상부에 여기 동발이 설치 시에는 상부 하중 그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받침대 등을 뭐 설치할 것, 뭐 사용할 것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유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경우에는 유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해서 그 멍해 등이 이탈되지 않도록 뭐 조치할 것 이렇게 하시면 이제 9개가 얼추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활용하셔서 3둘둘 하나하나를 같이 이제 연계를 시키셔서 외우시면 더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25점짜리로 대비를 해서 9개부터는 25점짜리로 물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래도 좀 5개 말고 9개로 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 이제 동발의 유형에 따른 조립 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 332조의 이 동발의 유형별 그 동발이 조립 시 안전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게 이제 5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3개, 1개, 4개, 3개 이렇게 외우시면 14개가 돼서 요거 25점으로 딱 내기 좋기 때문에요. 작년에 시험 준비하셨을 때 요 문제 아마 특일 급으로 해서 다 가져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꼭 이제 외워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4년형처럼 또 그 안전보건 규칙에서 많이 낸다라고 하면은 요 만화책에서 이제 규정을 많이 낸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 많이 준비해 가시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준비해 가시는 거는 나도 당연히 준비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좀 힘드시더라도 요거 이제 암기해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암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서포트는요 343.52로 외우시면 됩니다. 해서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4개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라고 해서 파이프 서포트 이어서 사용 시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이라고 해서 요 4개 이상의 전용 철물을 연결 요거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3.5m 초과시 2니까 2m 이내마다 3.5m 초과시 2m 이내마다 2개의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변이를 방지시킬 것. 그러니까 2개의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그 변이를 방지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 3.5, 2, 3, 4, 3.5, 2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발이의 그 강간틀, 이 강간틀이 좀 잘 안 헤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하시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강간틀과 강간틀 사이에 교차 가세를 설치할 것, 강간틀과 강간틀 사이에 교차 가세를 설치할 것, 요거는 이제 외우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요 밑에 요 2개가 말도 어렵고 그림을 봐도 살짝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이해해서 외우겠다라는 것보다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해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암기를 먼저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로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게 시간이 절약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해하려고 시간을 쓰시면 그 시간에 차라리 요걸 빨리 외우고 넘어가고 다른 거 이 뒤에 걸 한 번 더 리마인드해서 상기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보시면 잘 안 되실 거예요. 되시면 좋은데 저는 안 됐거든요. 지금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정확하게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칙틀교 방호를 안 해놨네요. 칙틀교 방호. 여기 칙틀교 방호라고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칙틀교 방호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요걸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요 앞에 똑같은 게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 그래서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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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칙틀교 방호 틀방양호 교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칙틀교 방호 틀방양호 교띠인데 방 다음에는 조사가 에서로 끝납니다. 방 다음에는 조사가 에서로 끝나요. 그래서 방 다음에 조사가 에서로 끝나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방 다음에 조사가 에서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계시면 이게 결국에는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간틀과 강간틀 사이에 교차가세 강간틀의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간틀의 경우 조립식 준수사항 세 가지를 만약에 이제 나오면 강간틀과 강간틀 사이에 교차가세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이게 위아래 두 개가 있었지라고 하고서 칙틀교 방호라고 하셔서 측면과 틀면 이거 다 빼십시오. 다 빼시고 측면과 틀면 및 교차가세의 방향 칙틀교 측면과 틀면 및 교차가세의 방호지 방은 에서 방향에서 방 다음에 조사가 에서니까 방향에서 다섯 개 이내마다 칙틀교 방호 5개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그 변이를 방지할 것.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그 변이를 방지할 것.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에 틀방양호 교띠였지. 방이 에서니까 방향에서 틀면의 방향에서 그 다음에 양호 양단 및 5개 이내마다 교차가세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교차가세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이렇게 눈을 감고 이 칙틀교 방호, 그 다음에 틀방양호 교띠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요. 하나하나씩 이제 말을 이제 붙여가시는 겁니다. 이 측면과 틀면, 그 다음에 교차가세 방향, 방 다음에 에서 5개, 그리고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 이내마다 틀 빼십시오. 저는 뺐습니다. 5개 이내마다 여기는 5개 이내마다고요. 그리고 여기는 5개 틀 이내마다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게 만약에 되시면은 그냥 5개 틀 이내마다 하시고 안 되시면 저처럼 그냥 빼버리십시오. 그래서 5개 이내마다 교차가세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교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하시다 보시면 결국에 됩니다. 요거 이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교차가세 설치하고 그냥 칙틀교 방호, 그 다음에 틀방양호 교띠 이런 식으로 하셔서 계속 이제 살을 붙여 나가시면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립 강준의 사사이 그래서 높이 4m 초과시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그 변이를 방지할 것. 요거는 이미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외우셨기 때문에 또 앞에서도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외우셨기 때문에 요건 또 사사이만 외우면 또 금방 됩니다. 그래서 조립 강조의 경우 사사이 시스템,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시스템 동바리. 이제 시스템 동바리는요. 약간 이렇게 손 같은 걸 하셔서 십자가를 딱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십자가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양손에 검을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십자가 모양을 딱 만드신 다음에 직각을 하고 십자가 모양을 만들 때 밀착이 되잖아요. 서로 검을 밀착하거나 손을 딱 밀착시켜야지 이제 직각이 되니까 직각 밀착을 떠올리시고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직각이 되게 하려면 당연히 수평재와 수평재를 직각으로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평재와 수직재를 직각으로 설치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이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수평재와 수직재 중에 수직재를 끌고 오십니다.
수직재를 끌고 와서 수직재는 연결 철문을 사용해서 뭐 견고하게 연결하고 뭐 이탈되거나 뭐 이렇게 꺾이지. 여기 보시면 뭐 같은 품질의 재료 사용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직재를 떠올리셔서 수직재를 연결 철문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설치하고 또 연결 부위가 또 뭐 탈락되지 않도록 꺾여지지 않도록 꺾여지지 않도록이네요. 그래서 꺾여지지 않도록 이제 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직각 그 다음에 수평재와 수직재 직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직재를 갖고 내려와서 수직재는 연결 철문 사용해서 견고하게 연결하고 뭐 꺾여지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이제 설치할 것. 그리고 저희 수평재와 수직재가 다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왔잖아요. 가세재. 그렇죠. 가세재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세재를 설치할 것. 그래서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세재를 설치할 것인데 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표현을 좀 넣어주시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휨 방지, 뭐 자굴 방지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자굴 방지로 가세재 많이 설치하잖아요. 요거 하면 붕괴 안 된다고. 비계도 그렇고. 근데 시스템 동바리도 역시 이 가세재를 견고하게 이제 수평재와 수직재에는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된다.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저희가 십자가 만들면서 직각하고 밀착했잖아요. 그래서 밀착을 먼저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밀착, 수직재와 이 상하부, 여기는 또 최상단과 그 최하단, 그래서 동발이 최상단과 최하단에 그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 타이트하게 아주 밀착하게 설치를 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그러니까 겹친 길이, 저는 연결부 뺐고요. 그래서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친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이 되도록 할 것. 요거 비계에서 했었기 때문에 또 금방 되십니다. 비계에서도 요거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금방 됩니다. 그래서 직각 만드시면서 직각 밀착 그리고 수직재와 수평재를 직각으로 설치했으니까 수직재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되고 연결 철문 사용해야지. 연결 철문 사용해서 견고하게 설치하고 뭐 이탈, 뭐 탈락, 뭐 꺾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 그 다음에 가세재가 안 나왔네 이러면서 가세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이라고 하시면 요거는 이제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지주 형식 동바리,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지주. 그래서 지주 형식 동바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이제 보형식 동바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형식 동바리는 수평으로 설치해서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데크 플레이트도 이제 여기 이 규정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 보형식 동바리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호리빔, 페코빔, 그 다음에 무슨 철근 트러스 구조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네이버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형식 동바리 종류를 치시면 호리빔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그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찾아보시면 이제 이미지에 막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보입니다. 보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제 막 지나가다 보면 이 위에 내 머리 위로 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이렇게 호리빔 같은 걸 설치하더라고요. 호리빔 설치 막 이렇게 호리빔 설치 막 이렇게 쳐보시면 이게 보 같은 데 위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게 이제 보형식 동바리입니다. 이런 게 보형식 동바리고요. 여기를 이제 설치할 때 그쵸, 접합부. 여기가 이제 접합부가 되잖아요. 접합부. 여기가 다 접합부인데 이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 이게 충분히 여기 걸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요만큼 걸쳐 있어. 막 살짝 막 1cm 걸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누가 밟고 올라서는 순간 주저앉겠죠. 그러니까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못을 박든지 용접을 하든지 해서 이 양끝을 지지시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서 미끄럼이나 탈락 방지. 이게 막 미끄러진다거나 막 이렇게 미끄러져서 막 밟았더니 확 미끄러진다거나 뭐 탈락 방지, 이게 뭐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 방지할 것이라고 해서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 확보하고 뭐 용접 등으로 양끝을 고정시켜 미끄럼 및 탈락 방지를 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잘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양끝에 설치된 보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 양끝에 설치된 보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보니까 이 보에 만약에 그 옆에 막 이게 좀 3차원으로 안 그려져가지고 아무튼 이 보거푸집이 여기 막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막 옆면에도 붙어 있고 밑면에도 막 있겠죠. 그래서 보거푸집 뭐 위에도 있을 거고 막 이런 데 있는데 요 보거푸집, 요 보를 둘러싼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입니다. 그래서
보호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 그러니까 아마 요렇게 있겠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겠죠. 여기에도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보호 형식의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양 끝에 설치된 보호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의 사이에는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동바리를 또 추가로 설치. 아니면 여기 가운데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보형식 동바리 밑에다가 또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라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고요. 여기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어떻게든 뭐 짜맞춰서 해석을 해봤을 때는 양 끝에 설치된 보호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이걸 거란 말이에요. 요걸 건데 요 지주 형식의 동바리일 텐데 요것을 요 사이에는 그쵸, 요걸 또 이렇게 한번 잡아주면 더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평 연결재를 뭐 설치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동바리를 추가로 여기다가 더 설치하거나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지 않게, 붕괴되지 않게. 그래서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호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옆으로입니다. 이게 좀 잘 솔직하게 이해가 안 돼서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견고하게 설치할 것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설계 도면 시방서 등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거지만 요게 여기서 좀 짐 빼느냐고 요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라면 요거를 먼저 이제 끌고 와서 얘를 먼저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 시방서 등 설계 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그래서 도서 그림이겠죠. 그림과 뭐 서겠죠. 뭐. 그래서 도서 설계 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 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해서 이렇게 세 개 이제 외워 가시면은 이제 되고요. 요거는 이제 또 데크 플레이트도 요걸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가 관한 규정이 여기 안전보건 규칙에는 없고요. 그 코샤 가이드 쪽이랑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 자료에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자세하게 써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을 나중에 한번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데크 플레이트 종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랑 요거는 제가 공부는 했었지만 문제집에는 안 넣어놨었거든요. 문제에는 안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좀 약간 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형태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크 플레이트도 요 규정을 쓴다. 이게 데크 플레이트 규정이다. 그리고 이게 데크 플레이트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보형식 동바리에 뭐 호리빔, 패코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여기다가 쓸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것들을 14개를 이제 3.4, 3.52, 그 다음에 칙틀교 방호, 그 다음에 틀방 양호 교띠라고 하시고 교차가시 하나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조립강주는 442 시스템 동바리는 손가락이나 뭐 이런 걸로 직각을 딱 만드시면 밀착이 벌써 되거든요. 직각 밀착이 딱 떠오르시면서 직각 쓰시고 밀착 쓰시고 그 다음에 직각할 때 수평제와 수직제였는데 수직제 끌고 내려와서 수직제 연결점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가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네 라고 하면서 가세제로 마무리 시켜주시고 그다음 보형식 동바리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을 떠올리셔서 접합부는 충분한 걸친 길이를 확보해서 못 용접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서 뭐 미끄러지거나 뭐 탈락되는 방지 조치할 걸. 그리고 양 끝에 설치된 보호 거푸집을 지지하는 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설계 도면 시방서 등 설계 도면 시방서 등 설계 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25점으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간 좀 최대한 비슷하게 외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 2과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 등 이제 제 3간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타설 장비 그 종류 세 가지, 콘크리트 플레이싱분, 분배기, 펌프카 요거 세 개 외우시고, 그 다음에 타설시 준수사항 5가지, 그리고 타설 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4가지, 이렇게 해서 그거 알고 계시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 25점짜리로 그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일단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부터 이제 외워보시면, 요거는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 이렇게 2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보편에 보강 조치, 편심 타설, 해체할 때 아니면 양으로 하셔도 되고요. 보편양 아니면 보편해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보편해,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보편해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길지만 이 1, 2호가 되게 길거든요. 긴데도 이게 이상하게 잘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잘 외워져요. 왜냐하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단어가 많이 겹치고 중지하고 대피시키는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동바리에 요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침하 유무, 요게 입에 좀 잘 붙습니다. 그래서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침하 유무, 그래서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에 변형 변이 집안의 침후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할 것. 그리고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동바리에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금방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에는 보강 조치인데요. 이게 이 3호가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할 것.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여서 이게 떠올리기가 좀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편에 이거 보강 조치를 한다라고 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그러니까 보강 조치를 떠올리시고 보강 조치, 충분한 보강 조치, 그 다음에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하자. 그다음에 편심 타설이니까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 타설하자. 그리고 해체할 것인데 거푸집 동바리 해체할 때는 양생기간,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얼추 이제 5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동바리에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할 것. 그리고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에 변형 변이 및 집안의 침하 유무를 확인하고 그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그리고 보편에 보강 조치인데 충분한 보강 조치인데 거푸집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하고, 그리고 그 편심 타설, 그 콘크리트 타설 시 그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그리고 해체할 때는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해서 이제 해체할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설 장비 사용 시 준수 사항인데요. 요거는 약간 좀 이미지 요거 하나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설 장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CPB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근로자 분이 계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출입 통제하시는 분이 일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 아마 근로자분이 계셨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요 끝에서.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이제 CPB 장비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미처럼 이게 되게 큽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가고요.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웃트리거 같은 거 이렇게 막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장비 주인이신 것 같아요. 이 장비 주인 분이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의자 설치해놓고 여기 앉아서 이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업 시작 전에 첫 번째는 이제 외우실 때 작업 시작 전에 그 타설 장비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뭐 보수해야 되겠죠. 그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근로자 작업분이 여기 올라가서 요걸 아마 잡고 뭐 타설을 하시겠죠.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막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작업을 하실 텐데 여기 그 건축물의 난간 요 끝에 요 난간 등에서 작업 시 작업자분이 이 호스의 요동선에 잡고 계시다가 호스가 막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압력에 의해서 뭐 확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콘크리트가 확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이게 이동을 하면서 이러면서 붙잡고 계시다가 이동을 하시다 넘어지셔가지고 이쪽으로 추락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난간 등에서. 그러니까 여기 안전 난간 설치하자. 그래서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 시 작업자가 호스의 요동 손해로 인해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 설치할 것. 여기다 안전 난간 설치할 것.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전선 같은 거 하나 그려두시고 붐대 조정 시, 요 붐대 조정 시 그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할 것. 붐대 조정 시 뭐 감전 방지 조치할 것, 아니면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뭐 감전 방지 조치할 것, 이런 식으로 쓰셔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따로 외우려고 하면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를 할 것, 이게 또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있거든요. 솔직히 이게 좀 정확하게는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막 나오는 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붐대 조정 시 저는 붐을 조정한다라 안 하고 또 붐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붐대 조정 시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할 것,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여기 아웃트리거 그려놓은 거에서 땅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집안의 치마나 아웃트리거 등, 이 아웃트리거가 지지 구조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업 중 집안의 치마나 아웃트리거 등의 지지 구조물 손상에 의해 그 타설 장비가 전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도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요거 4개를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이미지를 떠올리셔서 그 타설 장비 점검 이상 있으면 즉시 보수, 그다음에 올라가서 작업하시는 근로자분 추락하지 않게 안전 난간 호스의 요동 선해로 인해 그 근로자분이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위에 그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그리고 여기 붐대랑 전선, 여기 붐대 전선 뭐 위험 방지 조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집안의 치마나 아웃트리거 등의 지지 구조물의 손상에 의해 타설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개를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 4개. 그래서 4가지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요게 그 철근이 안전보건 규칙에 딱 요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개밖에 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 이상을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줄거리 하라는 거겠죠. 양쪽에 양중기로 이제 철근 운반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2군데 이상 묶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라는 거겠죠. 그리고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작업 발판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뭐 위험 방지 조치를 하자, 이렇게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개도 일단은 2가지를 쓰시오라고, 안전보건규칙상 철근 등의 작업 시 준수사항 2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거 2개는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 2개를 또 따로 외우고, 그 다음에 저희 표준안전 작업 여기 보시면 이 코샤 가이드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콘크리트 공사 안전보건 작업 지침이라고 해서 여기 코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 공사는 보통 철근,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이게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보시면 이 목차 보시면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있고요. 그다음 철근 공사 있고요. 그다음 타설 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럼 좀 보셔야 되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라면 요게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거의 다 있습니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거의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거까지 그냥 공부가 안 되실 때 훑어보시는 건 괜찮아도 훑어보시는 건 괜찮아도 요걸 외우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건 저는 이제 반대하고요. 따로 외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은 그냥 뭐 거푸집 선정시 고려사항 요것도 아마 그 표준화 작업 지침에 있을 겁니다. 옹이 많은 데는 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옹이 안 되고 뭐 균열이 있는 거 사용해서 안 되고 강제 거푸집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거푸집 동발이 고려 뭐 선정시 고려사항 뭐 부식 있는 거 사용하면 안 되고,
다음 뭐 조립 시 준수 사항이라고 했지만 여기 보시면 조립 등의 작업 시 준수 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좀 부족하시면 이런 것들을 그냥 관리 감독자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작업장 내 통로가 충분한지도 확인하고 요건 있었죠. 달줄 달포대. 그다음에 날씨 있었죠. 요거 저희 요거 그 보시면 그다음에 또 이게 여기 있습니다.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시 준수사항 출입 금지 날씨 달줄 달포대. 아마 출입 금지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없을 수도 있고 아마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립이니까 아마 여기 없으면은 딴 데 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써져 있지만 써도 틀린 말이 아니죠. 저희는 요걸 기준으로 이제 외워서 쓰는 게 저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규정이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령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은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좀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그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게 공면이잖아요. 공면. 이게 거푸집 그 조립시 준수사항에 공면이거든요. 공면이기 때문에 그 버팀대 긴버지버라고 해서 버팀대 부착 등 그 거푸집이 공면인 경우 버팀대에 부착 등 부상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거푸집 조립시 준수사항이라고 법령이 못 박아놨는데요. 이제 코샤 가이드 같은데 이제 보시면 이게 다른 데 써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 동바리 여기 이게 동바리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동바리 조립시 준수사항은 요 9개라고 외웠었잖아요. 근데 요 규정이 그대로 코샤 가이드에는 여기 있습니다. 거푸집이 공면 요 보시면 동바리 조립 등 작업 시 준수사항이잖아요. 근데 거푸집이 공면일 경우 버팀대 부착 등 거푸집의 변형 방지 위한 조치 이거 저희는 이걸로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막 헷갈려요. 이제 뭐 보호구 착용 이런 것도 써도 됩니다. 보호구 착용 해체 작업 시. 그래서 이런 것도 추가로 보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요건 좀 안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철근이 나온 김에 지금 말씀드리면 이 철근이 저희가 딱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 2줄 수평 그다음에 둘을 갖고 와서 2m 이상. 2가 2잖아요. 2 군데 이상 수평 묶어서 운반 그다음에 2m. 근데 이게 기출이 여기 18년도에 나왔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발생 원인을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여기 보시면 준수사항이 있거든요. 인력 운반 시 준수사항, 그다음에 장비 이용의 운반 시 준수사항, 뭐 가공 시 준수사항, 조립 시 준수사항, 뭐 운반 시 준수사항,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차라리 그냥 그걸 냈었으면 됐는데 발생 원인하고 안전 대책을 물었기 때문에 준수사항이 간접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생 원인을 만약에 모르면 여기 있는 준수사항을 뒤집어서 쓰면 되거든요. 이 준수를 미준수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발생 원인이니까 발생 원인은 그 준수사항을 돌려서 쓰시면 됩니다. 준수사항을 미준수한 걸로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인당 무게가 25kg로 제한하여 무리한 운반을 피하여야 된대요. 그러면 무리하게 운반한 경우 그쵸, 무리하게 운반하면 안전사고 발생하겠죠. 내 힘이 내가 만약에 뭐 한 100kg를 들 수 있는데 내가 뭐 스커트를 100kg 하는데 200kg 못 들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준수 해야 된다. 이제 그쵸, 미준수 이런 것들을 다 약간 돌리셔가지고 암기하고 계셨으면 이제 운반할 때 양끝을 묶어 근로자 이제 2명이 이제 어깨 메어서 이제 가야 하는데 여기 어깨 메어 2인 이상이 한조가 돼요. 이제 어깨 메어 해야 되는데 막 혼자 무리하게 운반하는 경우 막 이런 식으로 지어서 이제 써야 되거든요. 쓰실 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준수사항이 문제가 간접적으로는 나온 건데 간접적으로는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저희 3차 시험에서 작년에 요것을 이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철근 운반 시, 인력 운반 시 준수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물었기 때문에 물으면 또 2차 시험에서도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인력 운반 시 준수사항이랑 장비 이용의 운반 시 준수사항은
요것들은 조금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그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는 것을 먼저 이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거의 다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가공 시에는 또 햄머 절단이 있고요. 이게 망치로 이게 절단이 되나? 햄머로 이게 찍어서 철근이 그렇게 쉽게 절단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힘이 매우 세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안 하겠죠, 이런 건. 그리고 기계 절단은 뭐 절곡기, 절단기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 또 따로 있습니다. 절곡기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 중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것을 먼저 일단 저는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라면 그 철근 쪽도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는 내용을 이제 슬쩍 이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콘크리트 타설도 이렇게 똑같이 있고요. 요 내용도 그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시는 것보다 지금은 이제 요런 거 보시고 아마 24년도에 면접이 3일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저는 어렵게 나올 줄 알고 이런 뭐 모르는 문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24년도에 그 면접이 3일로 하루 늘어나면서 그 전까지 이제 23년까지는 이틀이었거든요. 이제 24년도에 면접일이 3일로 늘어나면서 아마도 그 3차 면접 시험으로 보내려고 하는 인원이 많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조금 버리시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여유가 돼서 나는 좀 안 나올 것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보고 들어가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중요한 것들 요거 먼저 다 공부하시고 나셔서 그때 조금 이제 확장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요것들을 먼저 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이제 다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